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 분석 보실 지역은 노도강입니다. 요즘에 노도강에 대해서 언론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엄청 떨어진다고. 4년 전 집값으로 떨어진 노도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한 단지를 가지고 이야기했죠. 벽산 1차 아파트가 2021년 12월 5억 2천으로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다가 3억 3백만 원으로 20년 7월 수준까지 돌아갔다. 20년 7월 수준이면은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계속 폭등할 거니까 집 사세요 라고 마구 부추겼던 그 시기 조금 전이죠. 문제는 4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서 끝!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져.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이제 막 시작한 거다. 헤드캡 바운스 잠깐 지나고 이제 막 시작한 거라서 4년 전 가격 돌파하고 점점 더 과거로 가는 거죠. 타임머신처럼.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고. 지금 노도강 거래량을 보면은 1월에는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집계가 아직 덜 끝났어요. 2월 5일 기준인데 1월에는 신생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환대출 이런 수요들도 많이 나왔었고 등등. 그 다음에 특례 막차 수요도 남아있었고 특례 종료됐죠 1월에. 이런 거라서 조금은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 연초에 조금 유입을 유도하긴 하는데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특례 막 풀고 했다가 살아났다가 빠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죠. 예사롭지 않게 빠르게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300건도 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죠. 노원, 도봉, 강북 합쳐서 1월도 12월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어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300건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자,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요. 작년 한 2월까지만 하더라도 하락폭이 거세졌는데 1월 30일에 특례 보금자리론 풀어져. 그러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보통 6억 이하 아파트를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대용 다음에 1바닥 나와서 좀 더 확대가 되긴 했지만 6억 이하, 9억 이하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6억 이하는 이번 1월에 폐지된 거고 9억 이하는 9월에 폐지가 됐죠. 작년. 그 상황에서 이렇게 상승폭을 가질 뻔하다가 종료되니까 바로 하락세로 바뀌었죠. 보통 10월까지 상승폭이 나오는데요. 특례발 맞아요? 부동산원은 신고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10월까지면 9, 10월 데이터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즉 그거 빠지고 나니까 하락폭이 계속 늘어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더 떨어지지 않게 여러 식으로 구축이지만 매매 가격 지수는 어떻게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거래량이 따라주지 않으면 지수가 크게 나올 수가 없다. 거래량이 따라줘야 지수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요 똑같이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가요 10억이 됐다가 5억이 되는 경우를 보면요 올라갈 때는 막 20건씩 거래가 돼요. 떨어질 때는 한 두세 건으로 거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 3건이라고 하고 요거 한 30건으로 올려갔다고 하면요 상승하는 지수는 떨어지는 지수에 비해서 10배이기 때문에 올라간 건 10%고 떨어진 거는 1%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매매가격 지수가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매가격 지수는 거래량과 함께 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떨어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 지수는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도 안 떨어졌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핵심 단지들 보면은 음마 아파트, 그다음에 잠실 주공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 있잖아요. 선도 아파트라고 하죠. 당시에 있었던 선도 아파트들 이런 것들 40% 넘게 빠진 곳들이 태반이었다. 전세 가격 지수 역시 지금 전세 가격 지수 상승세가 지속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지만요. 역시 쭉 해서 올라가는 폭 정도가 나왔죠. 요때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가가 고점 대비 2년 지난 후이기 때문에요. 이중 가격이 나온다고 그랬죠. 과거 임대차 3법 시행할 때 신규랑 갱신이 이중 가격 났듯이 지금은 갱신이 신규보다 높은 이중 가격이 나오는 곳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 반포 이런 데 보면은 21억에서 현재 거래가 막 13, 14억 이렇게 나오면요. 전세가가 그러면은 갱신 거래는 16억 이런 식으로 나와요. 5억까지는 돌려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돌려주기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인 거고, 전세가 자체가 상승한다라고 하지만 11월 말부터 이제 다시 상승폭이 꺾이기 시작했고, 좀 있으면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파트 단지들로 보면 하락폭이 더 심해요. 이게 노원구 같은 경우 최근 2달 하락 거래를 보면요, 13억 3천짜리가 9억이 되고, 12억 8,500짜리가 8억 9천이 되고, 그 다음에 13억 9,800짜리가 10억 1천만원. 이렇게 40%, 30%가 되고, 이런 하락폭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 도봉도 마찬가지. 4억, 3.9억, 3.9억, 3, 4억씩 하락하고 있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 4.7억부터 이렇게 하락폭이 나오고 있다. 최근 2달간 하락 단지들을 뽑아보면. 가격 자체가요, 노도강 같은 경우는 강남처럼 막 7억, 8억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7억, 8억 떨어지면은 아예 20, 30%밖에 안 되니까. 50%까지 나온데도 얼마 전까지 있었고, 지금은 한 3, 40% 정도 떨어지는 곳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문제는 2020년에서 2021년 영끌족들 지금 당장 빚내서 집 사라. 왜냐하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니까. 이때 샀던 사람들. 또 작년에 서울에서 다시 올라가는 지역들은 저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말 믿고 특례 받아가지고 사신 분들도 꽤 되죠. 왜냐면은 저 지역들의 특례나 뭐 50년 주담대 이런 거 받아서 사기 딱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 강동 송파가 떨어지는 가격은 훨씬 더 세요. 근데 노도강 같은 경우는 총액이 좀 더 저렴하니까 퍼센테이지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뭐 금리가 떨어진다, 혹은 대환대출이 나온다. 그러면은 호가 버티기 들어갈 수 있다. 물론 노도강보다는 다른 지역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노도강 경매 현황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죠. 경매 지도 들어가서 경매 현황을 봤는데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시더라도 답은 다 나오죠. 지금 경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 왜냐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못 버티는 영끌족들이 많이 들어갔죠. 영끌족들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금매를 내놨는데 금매도 안 되니까 경매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경매가 굉장히 노도강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유찰도 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공급량을 보면요, 지금 막 공급 부족이다 하더라도 그렇게 적진 않아요. 그렇게 적진 않고, 실질적으로 집값 하락기 때 보시면은 서울에서 노도강 비중이, 공급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승기를 타니까 노도강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 보시면 노도강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제대로 하락기로 가고 있다. 왜냐면은 입지가 애매하죠. 노도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한 경기도보단 살기 좋은데, 서울에서는 외곽이란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저평가를 받는 거죠. 노도강 가격이 저평가란 소리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노도강보다 불편한 지역보다 그런 곳은 경기도에서 상급지라고 해서 조금 더 상대적 고평가를 받고, 노도강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하급지라는 이유로 상대적 저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노도강 같은 곳이 작살이 나고, 그러면은 일단은 버티는 것은 강남 집값 이쪽으로 유도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노도강 쪽에는 공급을 안 하는 거죠. 똘똘한 채 이야기하면서 강남 공급은 좋다,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급량이 적지는 않아요. 적진 않고,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집값이 하락하는 기간에 공급량이 확 줄어듭니다. 한 2년 전쯤을 보셔야 돼요. 2008년에 터져서 2008년에 공급 확 늘려놓은 게 이때 입주를 하다가 이런 형식으로 된 거죠. 2014년에 초이노믹스 하니까 2016년부터 다시 공급 비중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분양 같은 경우도요, 2022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없다가 22년에 확 늘었죠. 확 늘었다가 지금 조금 빠졌다 늘었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을까요? 미분양은 공급이 없으면 안 빠집니다. 신규 분양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노도강이. 그런 거고, 악성 미분양 보시면 어때요? 악성 미분양이 이제 슬금슬금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노도강 역시도 악성 미분양이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다. 즉 분양시장도 좋지 않고, 매매시장도, 경매시장도, 전세시장도 지금 다 무너져 가는 것이 보인다. 왜? 영끌들이 많이 샀으니까. 그래서 2022년, 즉 2년 전 이맘때쯤 보시면요,
매수 비중이 쭉쭉 늘어났죠. 근데 이때는 뭘 많이 이용했어요? 이때는 아직 전세가가 고점에 가까우니까, 집값은 너무 비싸고 전세가는 고점에 가까우니까 갭 투기 형식으로 샀다가 나중에 전세금 돌려주고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해서 높은 전세금을 가지고 높은 가격을 토대로 들어갔는데, 이걸 사신 분들이 많아요. 요걸 역전세가 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뭐 전세 대란 운운하지만 역전세가 심하죠. 2년 전이랑 비교를 해야죠. 이런 상황인 거고, 이때 2030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 즉 영끌을 했다는 소리죠. 2030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통 지금 30대 후반 정도만 하더라도 대학생이에요. 군대 갔다 온 남자라면. 터지고 침체될 때는 언론에서 막 많이 안 때리니까 관심도 없다가 막 올라간다고 부추기는 것만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때 뭐라고 부추겼어요? 박 전문위원, 하나의 갑이신 그 전문위원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차법 시행을 맞는 8월부터 전세난이 도래할 거니까 2030들 집 사라.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막 집 사라고 부추겨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역대급 역전세난 났었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속으면 안 된다. 그때 속은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리하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만 균열이 가더라도 버티기 힘들어지는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한 20만 원 저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한 20만 원 올라가요. 그러면은 저축 안 하고 그냥 그걸로 버티면 되지. 하지만 내가 하루하루 막 거의 0원 혹은 마이너스 10만 원 막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막 20만 원, 30만 원 더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은 못 버티고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앞으로 이런 지역들이 더 많이 나올 건데, 왜 특별히 노도강이 더 저렇게 많이 보이느냐? 보통은 이제 고점에서 꺾이면은 상급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급지가 더 많이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급지가 먼저 쭉 올라가고 하급지가 나중에 조금 올라간다 싶을 때 떨어져요. 근데 조금 올라간다 싶을 때, 이때가 보통 고점이었는데 그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노도강이나 금강구 이런데 마지막에 영끌족들이 쭉 몰려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마지막 거품이 훨씬 더 심해져서 과거랑은 다르게 노도강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보시면 나와요. 마지막에 띄운 지역들. 특히 코로나 터지고 작년에 데드캣 바운스 때 제일 많이 띄운 지역이 어디였어요? 송파구. 그러니까 강남에서 송파구가 제일 먼저 떨어지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전반적인 서울 부동산 시장, 그리고 특히 노도강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보일 거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가격에서 매입을 하게 됐을 경우는 몇 년치 연봉을 날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노동학 같으면 몇 년 정도죠. 강남 같으면 수십 년치 연봉이잖아요. 몇 년치 연봉을 날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기회비용을 살리고 저점에서 사는 것이 답이다. 내 집 마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